원리합계라는 관점 자체가 이게 딱 그런 느낌 생각하세요. 원금과 이자예요. 원금하고 이자를 총 더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어떻게 편성이 될 것이냐는 차이밖에 없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이자를 측정하는 법에서 단리법이란 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가 복이에요. 복리법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표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시면요, 내가 그 예금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목돈을 100원을 넣어놨어요. 근데 이자는 한 달마다 10%씩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이 처음에 100원이었던 게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변했어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얘는요. 하나 더 적어볼까요? 느낌 있죠? 이렇게 변해요. 위쪽과 아래쪽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위쪽 100원에서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단리법이라고 하는 관점 자체는 처음에 이자가 붙었잖아요. 처음에 이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원금에 대한 이자가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 원금의 이자가 계속해서 일정하게 붙어나가는 관점이에요. 그러면은 저희가 원래 이자를 계산하실 때 약간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거야. 그 이자가 지금 이거를 약간 A라고 잡았다 치면요. R이라고 하는 애가 비율이거든요. 이게 대충 100분의 A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그래서 원금에 대해서 잠시만, 원금을 A라 쓰나? 대충 모르겠다. 원금을 내가 A라 할게. 원금을 대충 뭐 A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자는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단리법 같은 경우는 이자가 저기 A에다가 그냥 R 하나 곱해진 여기가 이자일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가 계속해서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날 때마다 얘가 이자가 붙을 거야. 그럼 나는 N 개월이 흘렀다고 생각한다면 N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 이거예요. 원래 원금에 대해서요. 맞지? 원금에 대해서 요 이자가 N만큼 더 더해질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정리하시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1 플러스 R에 약간 이런 느낌을 생각하셔서 얘는 약간 등차수열 같은 느낌. 일정한 값이 계속 더해진 형태가 만들어진 거잖아. 그래서 얘는 등차수열 형태를 가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복리법이라고 하는 건 대충 이거잖아요. 내가 원금한가하고 이자가 있는데 그게 이자 계산이 한번 돼서 나왔죠? 그 내용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자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에 대해서 10%를 내니까 10일이 붙은 거야. 그래서 어떤가 하면요. 처음에 A라는 원금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자를 붙이려니까 1 플러스 R만큼 붙여서 얘가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뭐냐? 이자를 붙이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얘가 N승에서 얘는 약간 그 등비수열로 작용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복리법이라고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요즘 은행에는 복리법 많이 없을걸요? 대부분 다. 복리로 계산한 과정이 많이 없거든요? 퍼센트가. 값이 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게 있어가지고 약간 없긴 한데 약간 이런 이야기를 주로 다룰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거는요. 원리합계를 구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원금하고 이자가 어떻게 편성이 될까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마다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기수, 말, 기수, 불이라고 있어요. 맞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돈을 처음에 넣느냐 말에 넣느냐 차이가 약간 갈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 모르겠습니다. 그냥 대충 하시면 돼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적금이에요. 일정한 금액을 넣는다라는 관점이 있거든요. 나는 목돈을 마련하고 싶어. 오케이? 그래서 적금을 넣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는 일단 기본 적금부터 생각을 해보죠. 적금에 대한 마인드입니다. 몇 가지 전제를 좀 깔게요. 매달 오케이? 초에 10만 원씩 넣을 거예요. 오케이? 이자는 개월수로 잡을게요. 1개월에 10%의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한
20개월 월 정도 이제 돈을 넣어 놓을 거예요. 20개월 지나서 돈을 그 월 말에 이제 내가 돈을 찾을 거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서른한테 터친다면 처음에 그냥 딱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표를 작성하는 편이거든요. 1, 2, 그 다음에 쭉 해서 20개월까지 될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달 초에다가 10만 원을 넣을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처음에 10만 원 넣으면은 금액이 10원이 되겠지. 그 다음에 2월로 지났을 때 그 10만 원에 대해서 이자가 붙을 거고요. 맞지? 그 다음에 다시 10만 원, 여기다 이자가 1개월로 복리를 작용하는 거예요. 이 말 안 나왔어요. 복리를 작용하는 케이스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서 10만 원이 들어갔잖아? 그럼 여기서 들어가면은 이제 21만 원이 될 거예요. 그 21만 원에서 다시 이자를 계산하시면은 이제 그 얼마 되냐? 23만 원 되겠죠? 23만 원에 대해서 다시 10만 원 초대해서 이제 그 33만 원이 될 거고요. 거기서 다시 이자가 추가돼서 대충 36만 원이 될 건데 거기서 다시 10만 원 추가되면 46만 원이 될 거고 다시 계산하는 과정을 몇 번 반복을 해야 돼요. 와, 머리가 어지러워요, 벌써부터. 맞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를 돈을 어떻게 계산할 거면요. 내가 넣은 돈에 월마다 넣은 돈을 따로따로 계산을 해볼 거예요. 약간 이런 거예요. 여기에 내가 10만 원을 넣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니? 그러면 얘는 이자가 요까지 가서 마지막에 여기서 돈을 걷어내겠죠? 그렇지? 얘는 통장에 내가 들어갔다 치면 이자가 몇 번 붙을 것 같아요? 네가 생각할 때? 10원. 그렇죠? 간단해요. 그래서 얘가 20번 붙을 거야. 여기가 끝이에요. 두 번째예요. 여기 단위적으로 따라 볼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여기를 10만 원 붙으면 얘는 이제 이자가 몇 번 붙겠어요? 얘는 20번에다 한 번 줄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해서 마지막 여기 있는 요 돈까지. 여기 같은 경우는 10에 곱하기 1.1 여기 한 번 이자가 붙겠죠. 맞지? 그러면 여기가 딱 보자마자 오늘 무슨 이야기예요? 얘가 이야기 되는 바를 봤더니 첫 장이 이거고요. 맞지? 첫 장 A라고 하는 애를 10 곱하기 1.0 1.1 요래는 A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항의 개수는 몇이 된다? 항의 개수는 1부터 20까지죠. 20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비 R이라고 하는 애는 1.1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등비수를 합공식 쓰는 거예요. 1.1 마이너스 1에다가 첫째 항이 10에 1.1에 그 다음 여기가 1이 될 건데 문제에서 대부분 이 값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라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기수불인가 기수 말 중에 하나일 건데 저도 단어가 기억이 안 납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매달 말에 똑같은 상황으로 적용을 시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런 거예요.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해만 하시면 되게 단순한 얘기거든요. 여기 됐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죠. 월 말에 돈을 생각해봐. 네 돈 들어간다 치면은 한 달이 지나야 돈이 붙는 거죠. 1월에서 2월 바뀐다고 해서 돈이 바뀐 건 아니잖아. 그 사람들이 사기치는 게 제일 간단하게 연 이율로 분다 치면은 올해 지금 이제 며칠 남았지? 이제 한 며칠 뒤에 이제 1월로 바뀌잖아요. 그럼 올해 돈을 넣었다가 1월에 돈을 빼면 이자가 붙는 게 아니에요. 1년을 가지고 있어야 이자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간다 해서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부터 한 달간 쭉 해서 기간을 잡았다 치면 얘는 이자가 몇 번 붙겠어요? 그렇죠. 이자가 19번 붙어요. 이렇게 붙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더 이상 계산할 필요 없겠죠? 마지막 것만 계산하시죠. 여기 있는 값을 넣어서 계산을 했다고 치면은 10에 곱하기 1.1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한번 이렇게 붙겠네요. 고민하고 있어요. 뭘 잘못했냐고 하냐면 돈을 말에 넣는 데 있잖아요. 이거 말이 안 맞아서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적금이나 우리가 적금 같은 경우는 돈을 끝까지 넣고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지막에 10을 넣어서 그 10을 다시 뺀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은행에 저희가 적금 같은 거 할 때는요, 대부분 이런 거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도 좀 이게 답답하긴 해요. 적금을 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마지막 날 적금에 솔직히 돈 넣었다 바로 뺄 거잖아. 그래서 그냥 철회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안 된대요. 돈을 넣고 빼야 된대요. 그래 전산에 찍힌대요. 그래서 돈을 넣고 빼시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넣으면 이제 돈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0원이 붙어요. 오케이. 그렇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서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A가
10이고요. 맞지?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애가 애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무슨 짓이냐면요. 끝항의 값이 우리는 n이라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뒤지게 맞아요. 항의 개수예요. 20이 돼야 돼요. 끝항의 값이 아니야. 맞지? 그래서 그거는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래 값은 1.1이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계산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1.1에서 마이너스 1에 여기가 10에다가 1.1 요거에 10, 20승 마이너스 약간 이렇게 돼서 거라서 요거 계산 결과에서 값이 약간 달라지긴 할 거예요. 맞지? 그래서 그런 차이가 살짝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해서 요 중에서 하나는 기수, 불, 기수, 말이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표만 작성해서 괜찮아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크게 어렵지 않은 얘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한 건 이거예요. 어떤 달에다가 매달 일정한 금액을 넣었을 때 그 금액이 값이 총 얼마가 될 것이냐는 관점을 생각했다면, 반대로 생각하는 게 하나 더 있죠. 이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이번엔 초로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내 초에 똑같이 적용시켜서 내가 목돈을 만들고 싶은 데 있어. 내가 이런 거야. 내가 차를 사고 싶어요. 뭐 BMW든 뭐든 사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얘기 들으니까 내가 20개월 동안 또는 20년 동안 돈을 모아서 얼마를 만들고 싶다? 5천만 원을 만들고 싶어요. 맞지? 그랬을 때 매달 얼마를 넣어야 할까라는 관점이야. 근데 내가 초에 넣었다고 하면 관점이 약간 다르겠지? 초에 넣었다면 이자가 똑같이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A에다가 분명히 곱하기 이자가 1.1에 대해서 20만큼 붙을 거고요. 그래서 쭉 더하기가 될 건데 마지막에 A에다가 1.1 이렇게 해서 요 값이 몇이다? 5천만 원이 대속하는 A를 구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앞에 거 같은 경우는 내가 넣는 값이 다 결정된 상태에서 최종적인 값이 얼마가 모일 거라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나는 이 금액만큼 모아야 한다고 했을 때 매달 얼마큼 넣어야 될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어렵지 않은 이야기이시죠? 요게 적금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대출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약간 대충 이런 거야. 조금 어렵게 됐지면은 나중에 차는 사실 건가요? 네. 먼저 사실 거죠. 그러면은 학생의 성향을 생각했을 때 티코 같은 거 하나 산다고 생각했을 때 한 500만 원쯤면 사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아닌가? 500만 원이면 중고차 사겠죠. 아마 스태핑은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500만 원 주고 이제 티코를 산다고 생각한다면 일단은 돈이 없어요. 맞지? 근데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차를 사려고 알바를 열심히 뛰어서 한 250에서 30백을 모았어요. 그래서 500만 원짜리 티코를 사려고 해요. 그러고 나머지 돈은 이제 내가 알바해서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죠. 500만 원짜리를 살 건데 나이 가지고 있는 금액은 300만 원이 있어요. 맞지? 그렇게 됐다고 친다면 300만 원을 지금 갚을 거고요. 지금 내서 차를 살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00만 원은 이제 나중에 천천히 갚겠다 해서 할부로 이제 갚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할부를 24개월로 할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월 말에다가 금액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서 매월 월 말마다 납부할 것 같고요. 하나 생겼을 때 24개월 만에 내가 다 갚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10%라는 금액을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되겠죠?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똑같아요. 내가 얼마를 갚아야 될까? 요거죠? 24개월. 오케이? 매월 초에 넣을 수도 있고 매월 말에 넣을 수도 있고, 그럼 위치에 따라 약간 다를 거예요. 오케이?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 대본할 때 말에 갚는다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딱 갚았을 때 돈이 끝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있어. 뭐 초에 갚다 쳐도 상관없고요. 말에 갚다 쳐도 되는데, 마지막에 돈을 딱 냈을 때 금액이 끝날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월 말에 갚는다 쳤을 때 얘가 이자가 쫙 붙는다 치 이자가 몇 번 붙겠어요? 에이? 그렇죠. 이렇게 붙어 나가겠지? 그리고 분명히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쭉 연산이 적용될 거라, 분명히 A에 1.1에 뭐 22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갈 거예요. 하고 저희가 생각을 잘해봐요. 돈을 넣고 이자가 붙어서 갚는 게 아니라 돈을 딱 내는 순간 대출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돈 A 금액을 딱 넣었을 때 금액이 끝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갚아야 될 금액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잘 봐. 얘가 뭐 계산하시면 이거겠죠? 1.1-1에 첫 장은 A지? 그 다음에 1.1에 대해서 24승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설정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자, 생각해봐. 네가 나한테 100만 원을 빚었어. 근데 24개월 뒤에 나한테 100만 원을 갚았어요. 그럼 넌 나한테 어떻게 될까요? 갚아서. 아니, 그게 아니라. 뭔 소리야. 생각을 해봐. 내가 네한테 100만 원을 빚졌어. 맞지? 빚졌는데 내가 20년 뒤에 100만 원으로 딱 갚았어요. 네. 그럼 네 나한테 뭐라 하겠어요? 잘 갚았다 할까요? 아, 뭔가 이상하잖아요. 네. 왜 이상하죠? 너무 늦어. 그걸 다시 생각한다면 현재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돈이 20년 뒤에 100만 원과 같냐라는 거야. 당연히 다를 거잖아.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로 친다 치면은 이제 그 코인 결제로 이제 바꿨다고 했을 때 이런 거 있잖아. 몇 개의 경제가 이제 멸망하고 있는 나라 같은 거 생각한다면 옛날에 1,000만 원이었던 그 사람 그 돈으로 분명히 우리나라에는 집을 살 수 있는 돈이었는데 지금은 그 돈 갖고는 코 푸는 것밖에 쓰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가 동일하게 보장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100만 원을 내가 그냥 가지고 은행에만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돈이 생길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요. 요렇게 해서 나온 이 금액을 갚는 게 아니에요. 이 금액을 해서 구하는 거 같은데 이게 는 200만 원? 200만 원이 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이 200만 원이 난 이때부터 빌려있었을 거 아니야. 맞지? 이 200만 원이 적어도 은행에 그냥 고스란히 박혀있다고 쳤을 때 얘가 이자를 받을 거예요. 분명히 얘가 돈이 가치가 변하기 시작할 거야. 이게 24번만큼 이자가 변했을 거잖아요. 그 금액을 갚아야 돼요. 그래도 같은 날치면은 요걸 계산하는 게 저희가 말하는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시겠죠? 어렵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빌린 돈이 미래 가치에서 얼마가 될 것인가를 판단하고 그 돈을 갚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시겠죠? 그래서 대출 이자가 그래서 센 거예요, 생각보다. 미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좀 세게 부르잖아요. 은행 이자보다 대출 이자가 세잖아.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 그래야 은행이 그 남은 차익으로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최고예요. 돈으로 돈을 벌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만큼 꿀인 게 어딨어요. 자, 그 다음에, 아닌가? 하여튼, 그 다음에 본다고 생각하시면요. 문제는, 근데 그건 있어. 리스크는 있어요. 만약에 돈을 갚는 사람이 못 갚는다고 파산 신청하면은 은행은 돈을 날리는 거야. 그런 위대한 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요. 저희가 대출 갖고 이야기하고 와서 두 번째로 다루게 되는 게 약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모님들 퇴직금 관련 이야기 하는 거. 그래서 퇴직금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퇴직금이나 또 연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요게 대충 이런 거잖아요. 매달 300만 원씩 초에 받아요. 월 초에 받는다 생각할게요. 이렇게 이 정도면 진짜 잘 사신 분이에요. 매달 초에 300만 원 받으면 돈을 진짜 열심히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받아서 정확하게 36년 동안 받는다고 할게요. 오케이? 그 연도 동안 이게 너무 길다. 내가 숫자 힘들어. 개월수로 할 거라서 매월 초에 받을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4개월로 할게요. 편하게. 24개월 동안 꾸준히 받는다고 생각을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복리로 해서 이제는 10%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되시겠죠? 그 상황에서는 이제 돈을 받을 건데, 약간 그게 있어. 매달 300만 원씩 받으면 그래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어. 근데 나는 그걸 미리 받아서 나는 그걸로 사업을 하고 싶어요. 미리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생각해봐. 이렇게 곱하기만 해도 그냥 이자 계산 안 하고 곱하기만 해도 얼마가 될까라는 생각이냐. 대충 6천만 원, 7천만 원 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미리 받아갖고 쓸 수 있으면 안 좋을까라는 생각이야. 그래서 그걸 하고 싶어서 우리는 원리 학비를 한 번 더 또 적용합니다. 뭐냐면요. 요게 그거거든요. 1부터 2 이렇게 해서 24까지 받을 거잖아. 내가 매달 받는 돈들이 있을 거예요. 매달 초에 돈을 받아서 300만 원씩 받을 거예요. 얘가 그냥 고스란히 은행에다가 더 죽을 때릴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초라는 관점이니까 이번에 이렇게 되는 얘기겠죠. 얘가 이자가 1.1씩 24번 붙을 거고요. 지금 상황은.
두 번째, 여기 있는 애라고 생각한다면 여기가 300에 대해서 이자가 쭉 붙었다고 생각하시면은 300에다가 곱하기 1.1에 23번 이런 식으로 붙어서 마지막에 이자가 여기까지 붙었다고 생각했을 때 300에 대해서 곱하기 1.1에 한 번까지 이자가 붙겠네요. 맞지? 요 금액이 내가 받게 될 금액이에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합으로 계산하신다면 뭐 대충 이렇게 되지 않을까? 첫 장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치? 이렇게 되는 금액을 받게 될 건데 난 그걸 미리 받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똑같아요. 미리 돈을 받았을 때 얘가 이만큼 이자가 붙는다 치면은 미래가치예요. 똑같이. 저까지 다 받았을 때 총 금액이 있죠. 그걸 금액이랑 내가 지금 받은 금액을 그냥 고스란히 은행에 넣었을 때 가치가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는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퇴직금 받는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시죠? 이게 퇴직금이나 연금이나 다 똑같은 이야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해봤자 차이는 살짝 있지만 계산은 다 똑같은 과정이어서 어떻게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거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케이?